안녕하십니까. 성공경매 이상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물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매가 아니고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은 사건 번호라고 안 하고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번 물건 관리 번호는 2023-17840-001번입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가 있듯이 우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onbid.co.kr 일로 들어가셔서 물건을 검색해서 물건을 찾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고 제가 온비드 사이트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하는지를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지금 봉천동에 있는 이 물건이거든요. 공매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은 압류재산이에요. 어디에서 압류했냐? 관악세무서에서 압류했죠.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공매는 경매하고 매우 비슷해요. 대지 지분, 그 다음에 전유 부분, 35.5평방미터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제 봉천동에 있는 이 물건으로서 감정평가한 게 24년 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입찰을 들어가려는 게 예를 들어 25년도 2월 달이 되는지 6월 달이 되면 얘가 감정 금액이 2억 8,100만 원이잖아요. 이 2억 8,100만 원은 24년도 1월 10일 날 평가일 정도 기준에 이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했구나. 이 24년 1월 달에 감정평가했던 이 감정평가 금액이 여러분이 입찰하려는 요 타이밍에 시간 텀이 있죠. 이 방송했던 시점으로 보면 1년이 좀 더 됐어요. 1년 전에 봉천동에 있는 이 물건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압류 재산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임차인 박땡땡이가 2억 3,200만 원에 있어요. 그런데 또 임차인이 이렇게 해서 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뭐냐면 이 임차인이 지금 이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은 거예요. 만기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까 보험회사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임차권의 권리를 보증보험회사에 양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인 박땡땡이가 보증보험회사로 넘어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임기간은 이제 공매를 신청한 관악세무서고 이제 압류 돼 있고요. 가압류, 여기 압류, 또 압류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임차권. 여기 있는 박아무개와 주 땡땡이는 실제로는 동일인 부분이죠. 임차인이 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차인 박예지가 지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해되시죠? 압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들어와 있고 전세를 놨기 때문에 아마 근저당은 다 말소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여기 2억 3,200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권리 분석하면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거고 정확히 권리 분석하려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대로라고 한다면 온비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가 별도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근저당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순위 압류 관악구청의 2021년도 10월 18일 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1년도 10월 18일보다는 21년도 1월 27일 날 전입일자예요. 등기부에 근저당도 없고 압류 등기가 제일 빠르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거보다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기본이 인수, 입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다만 배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배분이라고 하는데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해서 배분을 다 받으면 임차권 소멸되고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으면 못 받은 금액은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 공매를 받은 입찰자가 못 받은 금액은 인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25년 여기에 1월 20일 날 2시서부터 입찰을 실시해서 1월 22일 날 5시까지 그러니까 기간 입찰이에요. 경매는 보통 기일 입찰이죠. 근데 공매는 기간 입찰이에요. 요 기간 동안
1월 20일도에서 1월 20일 요 사이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 1월 23일 날 개찰이 되죠. 근데 입찰자가 없었어요. 설 연휴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일주일 후에 다시 진행이 되죠. 두 번째 입찰이 2월 3일 날부터 2월 5일까지 입찰을 하고, 만약에 이때도 입찰자가 없으면 일주일 후인 2월 10일부터 2월 20일 요 사이에 입찰을 하는 거죠. 경매는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있듯이 공매는 이렇게 공매 재산 명세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꼭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점유 부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여기에 임차인이 지금 이제 보증보험에다 보증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제 넘긴 내용들이 쭉 있어요. 주택 도시 보증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건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가 없죠. 등기부에 보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임차인 이름, 그 다음에 보증금액, 그리고 전입일자, 점유일자, 확정일자, 그걸 보면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들이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예요 지금 여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요. 배당을 못 받으면. 그래서 이 물건은 선뜻 들어가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경매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이런 임차인이 아니라면 다 간단한 절차인 인도명령 절차로 점유자를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데요.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준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건물인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공매는 기본적인 경매보다 좀 싸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건은 이제 공매는 기본적으로 온비드를 통하여 권리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의 중요한 거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우리 입찰자 매수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